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 만찬이 한창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촛불이 흔들리고 어머니가 정성 들여 준비한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가족들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언제나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이름은 지은이다. 29살, 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을 하는 나은을 가족 모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언니 민지가 변호사 남편과 함께 아스펜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고 오빠 승호가 쌍둥이 아이들의 명문 유치원 입학을 자랑하는 동안 나는 와인병과 부엌문 사이에 끼어 앉아 누군가 부탁할 때마다 물건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디즈니랜드 갔을 때 기억나? 승호가 스페이스 마운틴 타고 토해서 아빠가 기념품 가게에서 셔츠 3장 사줬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웃음소리를 타고 퍼졌다.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그 여행을 다르게 기억했다. 나는 이웃집에 맡겨졌었다. 차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대화는 나를 빙 돌아 흘러갔다. 나는 칠면조를 쑤시며 언제쯤 예에 바르게 자리를 피할 수 있을지 계산했다. 그러다 민지가 포크로 와인 잔을 두드렸다. 발표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연극처럼 울렸다.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그녀가 일어나 약간 비틀거리며 3번째 잔의 메를로가 효과를 발휘한 듯 했다. 이 가족에 감사해. 우리의 피, 우리의 유대. 그녀가 잠시 멈추고 나를 날카롭게 노려봤다. 뭐, 대부분은 그렇지. 내 포크가 입으로 가다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야? 승호가 물었지만 그의 미소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다. 민지의 입술이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아, 알잖아. 지은이는 특별하니까. 엄마 아빠의 자선 케이스. 민지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경고라기보다는 장녀처럼 들렸다. 왜? 크리스마스잖아. 솔직할 때지. 민지가 잔을 더 높이 들었다. 가족에게. 진짜 가족에게. 지은아, 너 그냥 입양된 거 알지? 그 말은 고드름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그러자 웃음이 터졌다. 먼저 승호의 킥킥, 그의 아내의 웃음, 심지어 아버지의 낮은 웃음소리. 어머니는 입을 가렸지만 눈가에 주름이 졌다. 나는 포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배웠다. 눈물이 그들을 더 웃게 만든다는 걸. 어디가? 어머니가 의자를 밀며 물었다. 디저트 아직 안 먹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장실로 가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움직여 몇 달 전 북마크해둔 유전자 검사 사이트로 갔다. 키트는 $99였다. 다른 회사 3곳에서 주문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휴가 계획을 논하고 있었다. 아무도 민지의 건배를 언급하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그들은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29년 동안 완벽히 다듬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는 미소. 모든 게 괜찮다는. 하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만찬의 나머지는 흐릿하게 지나갔다.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접시를 건넸다. 심지어 승호가 내가 학교에 이틴 줄 알고 차고에서 울던 옛 이야기를 다시 할 때 웃기까지 했다. 항상 드라마틱했어. 모두가 동의했다. 테이블을 치울 때 늘 내가 도왔다. 어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민지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술 취하면 그런다니까. 나는 물어보고 싶었다. 술이 거짓말도 하게 하냐고.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접시를 부엌으로 옮겼다. 각 발걸음이 아주
긴 게임의 첫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팟캐스트도 없이 젖은 아스팔트 위 타이어 소리와 잔인하지 않으려 했던 웃음소리의 메아리만.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의 모든 크리스마스를 생각했다.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농담들. 맞지 않는 순간들. 주차장에 도착할 무렵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다. 자선 케이스. 하지만 민지는 실수했다. 내가 속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해줬다. DNA 키트는 3일 후 도착할 터였다. 첫 상처가 났다. 이제 그 출혈을 따라 근원을 찾아갈 차례. 그날 밤 추억이 불꽃에 모이는 나방처럼 몰려들었다. 아파트 바닥에 앉아 가족 이사 때마다 아무도 안 가져가려던 사진 앨범들을 둘러쌌다. 7살 때 승호의 생일 파티에서 떨어져 서 있는 나 모두 테마 모자를 썼는데 내 건 달랐다. 다른 축하에서 남은 것, 끝이 약간 구부러진. 어머니에게 왜 내게 안 맞냐 물었더니 불평하지 마, 지은아. 있는 것만도 다행이야 라고 했다. 페이지를 넘겼다. 10살 크리스마스 아침. 민지와 승호가 선물 더미를 찢는 동안 나는 적은 더미에 앉아 있었다. 양보다 질이야 어머니는 늘 말했다. 하지만 질도 맞지 않았다. 그해 민지는 학교용 노트북을 받았고 나는 중고 태블릿을 받았다. 앱 하나 이상 열면 얼었다. 패턴은 어디에나 있었다. 가족 휴가 때 이웃이나 먼 친척 집에 맡겨지는 나, 집을 봐야 해. 학교 행사 후 데리러 오지 않아 선생님이 동정심에 집까지 데려다 준 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에게만 차가운 뉘앙스. 춥진 않지만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따뜻함이 없는 보고서 카드들. 민지, 수업에서 기쁨, 승호, 타고난 리더유나, 지은이는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 이제야 아프다. 내가 매그너 컴로드로 졸업했는데 승호는 C로 간신히 통과했는데도 12살 때 학교 프로젝트로 출생증명서를 보자 했더니 어머니가 당황했다.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 나중에 찾아줄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재촉하니 까다롭게 굴지 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포기했다. 늘 포기하듯. 15살 맹장염 수술 때 간호사가 서류를 보며 인상 찌푸리고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기록이 맞지 않아요. 추가 서류 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복도로 데려가더니 돌아올 때 질문이 멈췄다. 하지만 병원 내내 나를 도망칠 것처럼 지켜봤다. 노트북을 꺼내 모든 사건을 적었다. 민지 대학 졸업식에 다른 주로 가면서 내 건 아버지의 업무 긴급으로 놓친 일, 페이스북 사진으로 알게 된 가족 크루즈. 커플만이라 했지만 승호는 싱글로 웃으며 모든 사진에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날았다. 8시까지 아무도 안 기억한 생일. 내가 조용히 저녁을 만들기 시작할 때야 떠올린. 가족 친구들이 나를 소개할 때 망설이는 방식, 계층에서 내 위치를 떠올리는 듯 크리스마스 장식품들. 모두 이름 새긴 아름다운 유리. 내 건 플라스틱에 샤피로 쓴 이름. 의료 양식들. 심장병 가족력. 네, 아버지 고혈압. 당뇨. 네, 어머니 아버지. 29년 거짓말 가족력. 그런 칸 없음. 장학금 사건이 가장 뜨거웠다. 고등학교 졸업반, 전액 장학금 따냈을 때 반에서 유일. 집에 달려가 알리니 어머니 첫말, 다행이네. 우리가 도울 수 없었을 텐데 축하하니, 자랑하니, 그냥 부담 안 돼서 안도. 대학 내내 새 아르바이트 하며 라면 먹는데 민지와 승호는 월세, 교재,
봄방학 비용 지원받았다. 넌 독립적이고 자립적이야, 친척들이 말했다. 선택이 아닌데도. 할머니 장례식 2년 전 즉시 가족 뒤 두 번째 줄에 앉으라 했다. 실수라 생각하고 앞으로 가려 하니 어머니 손이 어깨를 눌렀다. 여기 괜찮아, 지은아. 소란 피우지 마, 소란 피우지 않았다. 내 역할이었다. 조용한, 감사한, 파도 일으키지 않는. 민지는 날카로워도 되고 승호는 게을러도 되지만 나는 완벽해야 겨우 용납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 문자, 다음 주 아스펜 가는 동안 집 봐라. 물론 모두 아스펜. 나는 집 지킴이 과도한 손님처럼 느껴지던 집 물론 좋은 여행 되세요. 썼다 지우고 사실 계획 있어요. 썼다. 타자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마침내 지은아, 이건 논의된 거야. 까다롭게 굴지 막 핸드폰을 끄고 문서화로 돌아갔다. 새 DNA 키트 오는 중 곧 답이 나올 터. 하지만 앞에 펼쳐진 증거 29년 미묘한 거부, 팔 길이만큼 떨어진 조건적 사랑김이 진실을 알았다. 민지의 취중 발표는 계시 아니 심장이 늘 알던 확인이었다. 나는 그들의 일부 아니었다. 이제 왜 나를 데리고 있었는지 질문만 남음. 첫 키트가 화요일 도착했다. 뺨을 문지르고 샘플 봉하고 보냈다. 목요일 두 번째, 월요일 세 번째. 새 회사, 새 진실 기회. 기다리는 동안 가면을 유지했다. 일요일 저녁에 나타나 어머니 부엌 도우고 민지 일 이야기 들었다. 아무도 크리스마스 언급 안 함. 중요한 건 결코 안 함. 첫 결과 3주 후 왔다. 예산 스프레드시트 보던 직장에서 이메일. 링크 위 손가락 1분 맴돌다 클릭. 민족 분포 흥미롭지만 무관. DNA 매치로 스크롤. 민지가 반형제나 이모 조카로 예측. 공유 DNA 12.7%. 목이 조였다. 전 형제 50%, 반 25%. 12.7%는 먼 사촌. 일찍 퇴근, 편두통 핑계. 거짓 아니, 머리 쿵쾅. 집에서 숫자 다시 계산, 과학 확인, FAQ 읽음. 실수 없음. 이틀 후 두 번째. 어머니 DNA와 비교. 작년 재미로 한 거, 페이스북의 스칸디나비아 유산 자랑. 같은 회사 키트 주문. 공유 DNA 0%. 화면 봤더니 숫자 흐려짐. 화장실 가서 토함. 몸이 몇 주 긴장 푸름. 세 번째가 가장 두려웠다. 아버지 DNA. 사촌 계보 연구 도와 제출, 식민지 뿌리 자랑. 급행 처리 $40 더 오 결과 왔을 때 준비됨. 확인 예상했지만 흑백으로 보니 육체적 타격. 공유 DNA 0%. 그들의 딸 아니, 아무것도 아니? 주 나머지 병가 내고 연구 몰두. 의료 기록 접근 어려웠지만 맹장염 병원 기억. 입원 기록 있음. 응급 연락 양식 조명. 보호자라 적힌 메모. 다른 잉크로 어머니로 고침. 휴가 안 갈 돈으로 사립 탐정 고용. 출생 기록 찾아요. 1995년 5월. 아마 다른 주. 아마 눈썹 올렸지만 맡음. 나도 탐정 놀이. 사진 앨범 다시. 이번엔 공백 찾음. 나 임신 사진 없음. 출생 병원 사진 없음. 가장 이른 사진 6개월. 급히 산호도 사진에 태그 보임. 어머니 옛달력 지하상자. 1994년 민지 연극 승호 리틀 리그 상세. 1995년 초 3개월 최소 항목. 5월
오하이오 갑작 여행 긴급 가족 사정 이주. 내 생일 5월 15일, PI 이주 후 전화. 흥미로운 거 찾음. 콜럼버스 병원 기록. 1995년 5월 10일, 약 2주 된 제인 도우 아기 소방서에 버림. 응급 위탁 멈춤. 추적 끊김. 위탁 가족 이름 가려짐. 하지만 타이밍 맞음. 전화 끊고 침묵. 버림받음. 단어가 두개골 메아리. 대행사 입양 아니, 선택 아니. 버림받음. 그 일요일, 저녁에 새 눈으로 봄, 어머니 감자 건네며 나 안 봄, 아버지 대학 이야기, 민지 승호가 있는 유산 강조. 4대 대학 졸업생. 우리 피해. 지은이는 승호 아내 순진. 테이블 1박자 길게 조용. 글쎄, 내 어머니 마침내. 다른 학교, 전통 다름, 미소 끄덕. 착한 자선 케이스. 하지만 핸드폰 아래 DNA 보고서. 0%, 0%, 0%. 버린 아기 데려와 29년 속하지 않게 함기제 왜 데리고 있었는지, 더 중요한 건 숨기는 게 뭔지. 그날 밤 할머니 유산 변호사 전화. 유언장 물어볼 게 있어요. 특이조항, 그의 멈춤 의미심장. 사무실로 와요. 직접 논의 변호사 사무실 가죽과 비밀 냄새. 할머니 40년 변호사 할아버지, 얼굴에 세월 다 두꺼운 파일 꺼냄. 할머니 현명하셨어. 사망 이달 전 와서 몇 년 동안 본 일들, 내 대우, 손주먹. 그녀 아름. 그녀 의심. 그녀 조사원 고용. 폴더 미름. 너도 찾은 기록 같아. 오하이오 버린 아기. 부모 갑작 여행. 위조 입양 서류 귀조. 법적 입양 없었어. 지은아. 그냥 데려와 학교 등록, 의료 문서 만들음. 할머니. 할머니 유언장 바꿈. 증명되면 모든 게 나게. 80억 원 가치 재산. 그들은 돈 때문에 나 대림. 삼촌 도박빚, 아이 원하는 부부, 중개비 7,500만 원 위제 증거로 그들 함정. 민지 위협 왔지만 녹음하고 반격. 목요일 4시 모임. 그들 포기 서명. 모든 상속 나게. 그 후 새3 호수집 개조, 심리학 석사, 상담소 여름. 그들 잊음. 복수 끝, 자유 시작.